아주 열띤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 우리 40페이지에 자기계약이나 쌍방들이 이거 원래 금지죠. 근데 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무권대리라고 얘기했죠. 네, 이건 무권대리가 돼요. 공동대리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요, 그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된다. 이제 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 지문 속에 자기계약에 관해서 특별히 수권이 없었는데 자기계약했답니다. 그럼 그거는 뭐가 돼야 돼요? 무효. 그럼 틀렸죠. 무권대리 그래야지 맞는 거죠. 그냥 무효하고 무권대리로서 무효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데요? 그냥 무효하고 무권대리로서 무효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무효는 무효로 끝나는 거고, 무권대리는 유동적 무효고, 그렇죠? 무효인 행위는 추인하게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고, 유동적 무효를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시 11월달 강의하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53페이지 표현들이 그래요. 지울 때 표현들이 조금 좀 남겨놓고 지우지. 이게 도대체 언제쯤 이런 거 눈치챌래는가? 자, 얘기 안 하고 나간 내가 잘못한 거지, 그죠? 몽둥이 갖다 날 때려야 돼요. 자, 일단은 표현들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 표현들이는 일단 공통점 네 가지 지우셨으니까 머릿속에 있죠? 예. 자, 책을 안 봐도, 안 보고 머릿속에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책을 보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아, 여기 있다라고 안심을 하고, 여기 넣으려고 안 그래. 여기 있어. 한번 읽어보고 만다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 혼자 가슴에 손을 얹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명할 때 책에 있으면 책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읽지 않아요. 여기 있구나라고 확인만 하고 넘어간다고. 그걸 읽으면서 내가 여기서 필사적으로 넣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수업 끝나고 나면 배가 고파서 막 죽으려고 그래요. 지금쯤 벌써 거진 죽어가고 있지, 배가 고파서. 자, 그럼 잘 보세요. 다시 머리에 있는 거, 우리 아까 했던 거 4개 한번 꺼내볼게요. 표현 대리는 누구만 주장한다 그랬어요? 상대방만이 주장합니까? 요 정도 주면은 시험에 나면 골라낼 수는 있겠죠. 상대방이 표현 대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표현 대리는 상대방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표현 대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죠. 무권 대리잖아. 표현 대리도 무권 대리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 그렇죠? 조금만 다르게 물어보면 아주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똑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표현 대리도 상대방이 표현 대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무권 대리예요. 무권 대리이기 때문에 본인이 추인해 버릴 수 있어요. 본인은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표현 대리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표현 대리를 주장하지 않고 있으면 본인은 답답하죠? 그럼 본인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추인해 버리면 되는 거야. 떼굴떼굴 굴리면서 울 게 아니라 추인해 버리면, 그냥 유효로 확정이 돼 버리면 표현 대리 주장과 똑같은 효과가 생겨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표현 대리를 상대방이 주장해 버렸답니다. 그럼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죠.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얘기는 상대방에게 아주 경미한 과실이 있다라고 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거기에다 적용할 수는 없어요.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그런 얘기고요. 표현 대리도 무권 대리입니다. 그러니까 표현 대리를 주장해서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무권 대리를 먼저 입증해야 되는데, 본인이 책임진다는 과정에서 책임진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유권 대리를 먼저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도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표현 대리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이거 유권 대리하고 표현 대리하고 비슷하긴 해도 표현 대리는 기본이 무권 대리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상대방에게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죠. 자기에게 불리하면 철회해 버릴 수도 있고요. 자기에게 유리하면, 그렇죠, 표현 대리 주장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상대방 보호는 충분하므로 표현 대리가 성립함에도
상대방이 표현들이도 주장하지 않고 철회도 하지 않으면서 135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주장할 수는 없다. 아시겠죠? 요거는 표현들이 전체적인 법리에서 답으로 들어갈 때 항상 등장합니다. 125조가 등장을 하든 126조가 등장을 하든 129조가 등장을 하든 표현들이가 등장하게 되면 이건 항상 답으로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표현들이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죠? 125조의 표현들이를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리권 수요 표시는 본인이 제3자에게 내가 을을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라고 표시해 주는 거야. 을이 나의 대리인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이때 이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까지 정해줍니다. 을이 나 대신 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범위는 여기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해줬어요. 그리고 갑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얘한테 대리권을 수여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리권을 수여하지는 않은 거죠. 더 절묘한 거는 을이 병을 찾아갑니다. 뭐라 그러면서 나 기다리셨쥬? 그러는 거죠. 그 이야기는 병은 지금 갑의 물건을 사고 싶어서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하니까 갑이 오지는 않을 테고 을이 오겠구나라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병에게 을이 다가가면서 나를 기다리셨죠?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갑을 대신해서 을이 왔습니다 라고 대리행위를 한 거죠. 상대방은 갑한테 통보받은 내용대로 을이 왔기 때문에 을이 대리인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는데도 과실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의 무과실의 병이 있을 때, 이때 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게 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표현대리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이렇게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현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현상은, 자, 갑이 무슨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지가 얘기해 놓고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는 일도 거의 없죠. 또 얘는 무슨 작두 타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알고 여기 가겠냐고. 그런 일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가 판례로 이걸 다루면서 판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대리권 수요 표시라고 하는 게 반드시 대리권이라고 또는 대리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지 않아도 대리권 수요 표시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게 언제냐? 본인이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을 사용해서 법률행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묵인했다. 아니면 어떤 회사가 자기 회사의 이사직함이나 또는 연락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해서 어떤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 방조해줬다. 그러면 상대방 시각에서는 대리권 수요 표시가 그때 있는 것으로 보겠다.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퇴직한 이사, 을이 그 회사의 재직 중에는 이사가 맞아요. 퇴직한 사람이 그 회사 이사의 직함을 계속 사용하면서 연락사무소 또는 총판대리점이라고 하는 상호를 걸고 회원 모집 계약을 계속 체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무슨 유명한 콘도예요. 그래서 호텔 시설에 우대 회원 모집 계약을 체결합니다. 굉장히 파격적으로. 보통 이제 우리 콘도 같은 거 회원 보면은 1년 중에 뭐 30일 쓴다든지 아니면 40일, 50일 정도 쓰는 게 다인데, 여기는 주말 사용권만 30일, 그 다음에 1년 사용권이 120일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것도 우대 회원이에요. 우대 회원. 그래서 주말도 언제든지 우선적으로 부킹이 가능한, 예약이 가능한 그런 회원권을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시중 가액이 일반 회원권도 2,500만 원이었는데 여기 800만 원에 팔고 있어요. 우대 회원권 4천만 원짜리를.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팔리고 있는데, 병이 그거 보고 자기도 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본사에다가 물어본 거예요. 물어봐서 여기에 총판대리점이 있느냐, 이 사람이 그 회사 이사가 맞느냐 라고 확인을 했는데, 저기서 확인해서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아무런 통보가 없었던 거죠. 그럼 상대방 시각에서는 대리권 수요 표시가 있는 것으로 봐서 상대방이 800만 원짜리 우대 회원권을 샀습니다. 가짜겠죠. 하지만 이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은 평생 우대 회원증을 가지고 있죠. 아직도 돌아다닙니다, 그거. 실제로 굉장히 유명한 콘도 회사예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추가적인 문제가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라고 했는데 이건 누가 입증할 거냐 그런 문제가 생기죠. 이건 누가 입증해야 돼요? 예? 누가 입증해요? 표현 대리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얘기했어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니까 상대방은 보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 아, 보호받는 놈이 나 또 입증하고 그래요? 그럼 누가 입증해야 되냐고요? 이게 법적인 마인드인 거야. 하나하나 암기하려고 들면은 공법보다 암기할 거 더 많아요. 지금 병이 보호받고 있죠, 이 법률 관계에서는. 그럼 병이 스스로가 보호받는 사람이 자기를 입증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누가 입증해야 되냐고. 그렇지, 본인, 가위. 선의 무과실을 입증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 그렇지, 또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줬더니 나중에 저한테 가져와서 갑이 꼭 병에 선의 무과실을 입증해 줄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이건 내 책임이 아닌 거야. 이건 내 책임이 아니고 하여튼 내 책임이 아니야. 누구 책임이야.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데 어쨌든 내 책임은 아닌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갑이 입증하는 건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지 얘가 어떻게 선의 무과실을 입증하겠어. 그렇죠? 그래서 병이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그 특성상 임의 대리에만 적용이 돼야 되죠.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더 봐야 될 건, 그러면 이때 대리권 수요 표시 저거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수요 표시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요. 직접 통지했을 수도 있고요. 이게 직접 했을 수도 있고 신문, 광고 등을 통해서도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직접 통지했으면 병이 상대방이 되겠지만 신문, 광고 등을 통해서 통지했으면 신문, 광고 등을 본 모든 사람이 다 상대방이 될 수 있겠죠. 다만 을이 누구를 찾아갔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을이 찾아가서 법률행위 한 사람이 직접 상대방이 될 테고, 어쨌든 통지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그리고 임의 대리에만 적용이 된다. 자, 됐고요. 이게 이제 125조 표현 대리입니다. 그 다음에 126조 표현 대리 먼저 봐야 되겠죠. 126조의 표현 대리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있고 상대방 병이 있는데 대리인이라고 하는 자가 기본적인 대리권은 있는 자예요. 얘는요, 기본적으로 요만한 대리권이 있습니다. 기본 대리권인데,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기에 이 기본 대리권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한이 다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는데 뭐만 빠진다? 딱 하나 빠진다. 그래, 맞아요. 사실 행위만을 할 권한은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없다. 구체적인 사례로 가면은 증권회사 객장에서 민원 안내 및 업무 실적 재고의 보조 업무만을 받은 사실 행위만을 할 권한을 가지고 기본 대리권을 하여 126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는 없다. 증권회사 객장에서 알바생이 띠두르고 이쪽에 가시면 됩니다. 이쪽에 가시면 서류 이런 게 있고요. 작성하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라고 이렇게 안내하는 자를 잘생겼다고 펀드 매니저인 줄 알고 걔한테 모든 자기 예금 다 찾아다가 1인 매매를 이렇게 맡기고 그랬대요. 나중에 걔가 그거 가지고 도망갔겠죠. 알바생이에요. 하루 나온 알바생인데 그걸 다 갖다 맡기니까 가지고 도망갔다. 근데 가지고 도망갔으면 걔는 어떻게 돼요? 다 썼을 거 아니냐고. 돈이 한 푼도 건지기가 좀 힘들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증권회사에다가 네가 표현대리가 성립하니까 네가 다 책임져라 라고 해서 소송이 됐는데, 그때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분위기가 이 기본대리권은 사자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사자에 관한 권리도. 사자는 사실행위만을 할 수 있는 자잖아요. 그래서 사자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판례를 태도요. 판례가 태도를 바꿔요. 바꾸는 이유가 사자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라고 했으면 지금까지는 사실행위를 할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사실행위만을 할 권한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만 쏙 빼냅니다. 그것만 이렇게 쏙 빼내서 사실행위만을 할 권한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그럼 사자는 어떤 행위 하는 애예요?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야. 말이 안 맞는데 사자란 용어를 안 쓰고 사실행위만을 쏙 빼는 거야. 이게
증권회사에서 저기 막 이렇게 변호사 로스쿨 나와서 막 변호사 임용된 사람 썼을까? 대법관 출신 썼을까? 대법관 출신을 쓰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싹 빼버리는 거예요. 그거만 하나. 어쨌든 그래서 기본 대리권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대리권이 다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고, 하물며 사자의 권한도 여기서 얘기하는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고요. 여기 125조의 표현 대리권도 이 범위를 초과해서 대리 행위했으면 126조의 표현 대리의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권한이든지 다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딱 하나 뭐만 뺀다? 사실행위만을 할 권한을 기본 대리권으로 할 수는 없다. 그럼 얘 대리인 맞잖아요. 대리인이 가서 대리행위를 합니다. 뭐라고요? 갑을 대신해서 을이 왔습니다 라고 대리행위를 하는 거죠. 이때 이 대리행위는 이 기본 대리권과 권한을 넘는 거니까 동종일 필요도 없고 유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긴 기본 대리권 요만한 거 가지고 이만큼 이렇게 생긴 대리행위를 했어도 된다는 얘기고요. 이때 상대방은 이 정도 대리권이지만 이만한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당한 이유에 관해서 우리 판례는 선의무과실이라고 판시하고 있죠. 우리 판례는 이렇게 판시하고 있는데, 이 정당한 이유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대리행위 성립 당시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어야지 이후의 사정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 라고 하고요. 그러면 요거하고 관련돼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은, 자, 여기 126조의 표현들이 있어서 대리행위 할 당시에 매수인이 대리인의 대리권이라든지 인감증명서 등기 관련 서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잔금을 지급할 때 등기 관련 서류라든지 위임장 여부를 확인했답니다. 또 확인하긴 했죠. 확인했어도 126조의 표현들에는 성립하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정당한 이유가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행기에 정당한 이유가 생겼기 때문에 126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126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 그럼 뭐가 될까? 무권대리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 기본 대리권과 대리행위 사이에는 동종일 필요도 없고, 세모난 거 같고 동그란 거 했죠? 비슷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유사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여기 이제 네 가지 알고 계셔야 돼요.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 기본 대리권의 범위에 사실 행위만을 할 권한은 빠진다라고 하는 거하고, 대리 행위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 대리권 가진 자도 대리권이 있기는 있지만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서 자기가 처분 권리자로 행사했다. 그러면 126조는 성립하지 않고 그때는 또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가 돼버리는 거죠. 또 부인이 옆집 아저씨를 자기 남편이라고 속이고 얘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처럼 대출을 받았다. 이때도 126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기본 대리권도 없던 자였고 대리 행위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정당한 이유를 판단할 때 여기 등기 관련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자가 있대요. 등기 관련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자, 이 자가 대리인이라고 믿었을 때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등기 관련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자, 이 사람이 제3자라는 거예요. 갑하고 전혀 인간적인 관계, 어떤 결연관계를 연결시킬 수 없는 단순한 제3자랍니다. 그럼 제3자가 대리인이다 라고 이 사람이 믿었으면 이건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죠. 근데 문제는 이분이 갑의 처였다, 부인이었다. 그럼 이건 정당한 이유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정당한 이유 인정하지 않는다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마누라 믿지 마세요가 민법의 철칙이라고 얘기했죠. 남의 마누라 믿고 괜히 씩씩 웃으면서 헤헤 그러면서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남의 마누라를 정당한 권리자라고 믿었을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를 인정했던 사례가 두 개가 있죠. 예, 두 개가 있습니다. 남편이 어디 들어가 있을 때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남편이 해외 장기 유학 중일 때, 그때는 결국은 국내에 있는 처분행위는 처가할 수밖에 없었고, 한국에 없었고 외국에 나가 있으면 남편들이 그렇잖아요. 돈 벌어다가 가정을 건사해야 되는데 병원에 들어가 있대요. 그럼 결국은 부인이 알아서 해야 되고 남편은 부인에게 모든 걸 위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이다 라고 믿었으면 그건 정당한 이유를 인정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두 개만 정당한 이유 인정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요. 여기 뭐 남편이 북한의 피랍이 된 어부다, 납북어부다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건 딸들이 자기 엄마를 상대로 엄마를 국가 공무원으로, 준공무원으로 입적시킨 사건이죠. 그래. 푸른 옷을 입고 근무하시는 국가 공무원이시죠. 밥도 주는 국가 공무원이에요. 잠도 재워주고 준공무원에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일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임의대리, 법정대리 다 적용됩니다. 아시겠죠? 네 가지. 하나, 둘, 그다음에 셋, 네. 이렇게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이거는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죠? 이거 입증. 이거 입증과 관련돼서는요, 판례하고 학자들의 태도가 조금 달라요. 판례는 정당한 이유, 선임 무과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정당한 이유는 지 머릿속에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당한 이유를 입증하려면 판례는 누가 입증해야 된다고요? 병이 스스로 정당한 이유 있음을 입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수설의 학자들은 아니다. 이것도 표현대리 아니냐. 표현대리는 상대방 많이 보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갑이 입증해야 된다. 갑이 정당한 이유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음을 갑이 입증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입증. 그래서 여기서 낼 게 굉장히 많아요. 이 보니까 굉장히 많죠? 낼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 성격에 딱 맞는 게 이거예요. 126조. 원래 완장 채워지면 브레이크 안 걸려갖고 모든 행위를 다 하려고 그러죠. 그래요. 이게 뭐라는 거야. 요만한 대리권 주니까 얘가 뭐래요? 얘 뭐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애지 뭐 이렇게 또 까불죠. 항상 이렇게 까불다가 코피 쏟아지고 그러는 겁니다. 한국 사람은 성격이 잘 맞는데요. 이게 그래서 많이 일어난대죠. 이제 이걸 가장 이용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이런 특성을 잘 이용했던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나쁜 사람들이 옛날에 친일파들 있죠. 제일 나쁜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친일 후손들은 어쨌든 간에 청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직 그거 청산이 안 됐죠. 이제 요번에 청산이 될래나 모르겠는데 안 될 가능성이 95% 이상입니다. 그거 청산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돈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청산 안 될 겁니다. 되기 전에는 항상 쓸어버린다고 얘기하죠. 근데 되고 난 다음에 품위 유지비 주면 그 쓸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자, 129조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리권이 있었던 거죠. 근데 나중에 대리권이 소멸했던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대리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가갖고 나는 대리인 자격으로 왔습니다 라고 대리행위를 했고요. 상대방은 얘가 기존에 대리권이 있던 자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다죠. 선이 무과실인 경우에 그때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 129조의 표현들이고 더 여기서 볼 건 없고요. 사례는 이거예요. 아들이 커서 성년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직도 법정 대리인인 줄 알고 대리행위 하는 경우, 아니면 회사의 수금사원이 해고되고 난 다음에 회사에서 상대방 거래처에다가 얘 해고됐으니까 더 이상 거래하지 말라고 통지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금사원의 사원증도 회수하지 않았고 또 입금증이나 거래명세표 또는 세금계산서 등도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얘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거래하던 그 거래처에 가서 수금을 해버린 거죠. 이때 상대방은 몇 년 동안 계속 거래하던 그 직원이 왔고 목에다가 이렇게 목걸이처럼 해서 사원증도 그대로 가지고 왔고 기존에 거래하던 세금계산서 입금증을 그대로 가지고 왔으니까 여기다가 돈 줄 수밖에 없겠죠. 보통 나타나는 현상 그거잖아요. 우리 거래처 병 사무실에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들어가죠. 그럼 병이 왔어? 벌써 한 달 됐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얘 한 달 됐습니다. 그럼 그 참 돈 주는 날은 금방 돌아와. 그러면서
빨리 세금계산서 입금증 끊어라 그러고 돈 줄 거 아니냐고. 근데 얘는 이미 어저께 해고가 됐어요. 이렇게 해고됐으면 빨리 사원증하고 이걸 회수해야 되는데 회수하지 않고 있던 동안 얘가 가서 수금해버린 겁니다. 그럼 이 사람 보호해야 되겠죠. 그럼 이건 누가 입증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갑이 입증하는 거야. 갑이 입증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126조나 129조는 법정대리, 임의대리 다 적용이 돼요. 법정대리와 임의대리에 다 적용이 되고 129조도 마찬가지예요. 법정대리에도 적용이 되고 임의대리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125조와 126, 129조의 차이는 125조는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던 자의 행위로 인해서 성립하는 것이고 126조나 129조는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던 자의 행위로는 성립할 수 없는 것들이죠. 저긴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는 있던 대리권이 소멸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는 자의 행위로는 125조 이외에는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고요. 이러한 125조든 126조든 129조든 표현 대리는 복대리인의 행위에 의해서도 모든 표현 대리는 다 성립합니다. 아시겠죠? 복대리인의 행위에 의해서도 모든 표현 대리 다 성립한다. 이거 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129조의 표현 대리도 126조에서 얘기하는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 있던 대리권이 소멸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소멸하기 전 이 대리권의 범위를 이게 초과한 것이랍니다. 그때도 126조의 표현 대리의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기도 대리권 수요 표시하면서 범위를 정해줬는데 그 범위를 초과했다. 그럼 여기 125조의 기본 대리권도 126조에서 대리권이 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존재하는 기본 대리권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리가 다 되고 사자의 권리도 사자에게 일정한 증명서가 있다는 거예요. 사자한테 갑이 을을 사자에게 위임을 해주면서 가서 전달만 해라 라고 위임장 써줄 때 나를 위해서 전달만 합니다 이렇게 써줬으면 좋을 텐데 뭐라고 써줬냐면 나를 위해서 이 법률 행위를 합니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얘가 사자가 아니고 대리인일 것이다 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는 126조 성립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가 기본 대리권으로 인정이 돼야 되느냐 이런 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인장을 맡기면서 잘 좀 보관해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서 찍어주라고 얘기한 거야? 잘 보관해두라고 감춰두라고 얘기한 거야? 감춰두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에는 특정한 행위를 하라고 맡긴 게 아니죠. 그런데 도장을 맡기면서 저기 가서 딱 한 번만 찍어주고 와 그랬다고. 그럼 딱 한 번 찍어주는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특정한 행위를 위임했으면 여기는 기본 대리권의 수요가 있는 것이고 또 특정한 행위를 위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보관만 시켰다. 이것도 기본 대리권의 수요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인감증명서만의 교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했죠. 인감증명서는 여기에 찍힌 어떤 등기 관련 권리 관련 서류에 찍혀 있는 이 도장이 진정한 소유자의 인감 도장입니다 라고 하는 걸 읍면 동장이 증거해주는 증명서류예요. 그래서 권리 관련 서류가 없으면 인감증명서만 가지고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만의 교부는 대리권 수요 표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야 돼요. 다음 시간엔 이거 설명이 한 번 더 있기는 있을 건데 이거보다 엄청나게 빠르게 휙 지나갑니다. 휙 지나가는데 또 이렇게 하면 안 해오겠다. 다음 시간에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바로 책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거는 126조 이걸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표현들이가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이걸 중심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대리 쪽에서 세 문제가 나오면 앞 시간에 했던 협의의 무권 대리하고 표현 대리가 한 문제 나오는데 표현 대리는 126조를 중심으로 해서 공통점이 있죠. 그 공통점이 시험에 나오는 거고 나머지 한 문제는 복대리하고 그 앞에 부분들 있죠. 이렇게 한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대리에서 만약에 두 문제가 나왔다. 두 문제가 나왔으면 한 문제는
협의의 무건들이에요. 한 문제는. 그리고 한 문제는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그 앞부분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보통 우리 시험에는 세 문제가 나왔어요. 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협의의 무건대리하고 126조를 중심으로 한 표현대리하고 그 앞부분에 특히 이제 복대리 같은 게 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시험 이상하게 복대리 쪽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세 문제 정도. 오늘 공부한 건 한 세 문제 정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죠? 굉장히 천천히 했으니까 집에 가서 복습은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성적이 떨어질라 그래요 라고 할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본서 읽는 거예요. 성적이 떨어지려고 한다, 이상하게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으면 그때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기본서입니다. 기본서를 정독해서 빨리 한번 읽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그래서 기본서 많이 읽는 게 가장 좋아요. 기본서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 하기 싫으면 힘들어서 안 돼. 기본서 읽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문제집을 풀면 문제 있는 내용 암기밖에 안 돼요. 그럼 말 조금만 바꾼다든지 앞뒤만 바꿔놔도 전혀 다른 의미가 돼버릴 수 있어요. 응용하는 지문 하나만 집어넣어도 무조건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엔 이제 앞으로는 문제 풀어도 되겠지만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문제 풀지 말라고. 일정 기간 동안 문제 풀지 말라고. 문제 풀면서 문제 있는 지문 암기하면 그 다음부터 공부 안 들어와. 제가 설명하면 결론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 설명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근데 시험은 여기서 나오거든. 설명된 내용이 바뀌어서 나오거든. 그래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풀이 일찍 했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그분은 공부 잘 안 한 겁니다. 잘못 공부한 거예요. 방법 자체를. 그래서 지금이라도 성적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좀 불안하다 그러면 기본서 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 상담했던 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막상 시험을 보면 성적은 잘 나오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길래 내가 굉장히 당연한 얘기를 뭘 그걸 걱정을 하냐고. 여러분 시험 보러 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시험장 앉아서 어떻게 운이 좋아서 공부한 게 60점 나오는 거지 뭐 알고 가? 1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렇죠? 여기 지금 30년 넘게 하고 있는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잘 모르겠는데 볼 때마다 문제가 어려운데 뭘 알고 간다고. 모의고사 보고 불안해갖고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머릿속이 텅 비어있는 것 같아요. 비어있는 거 맞아요. 비어있으니까 비어있는 것 같지. 운 좋아서 제가 가르친 것 중에서 운 좋아서 60점이 적중이 되는 거지. 아시겠죠? 불안해하거나 그럴 거 없어.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고생했어요.